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시원한 물 한 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있으신가요? 많이 시원한 거 챙겨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온도가 정말 너무 높습니다. 오늘도 최고 기온이 39도라고 나와 있는데 내일 그리고 모레 금요일까지 서울의 최고 기온이 39도네요. 오늘과 내일은 프로야구 전 경기도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폭염의 열기가 너무나도 뜨거운 건데요. 꼭 시원한 거 많이 챙겨 드시면서 또 시원한 여름 과일들도 챙겨 드시면서 더위도 누그러뜨리시고 또 부동산 스트레스로 받은 그 뜨거움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누그러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7번 무료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뜨거운 불은 저희와 함께 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시원한 해결책이 필요한 날이죠. 그런 해결책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 신성민입니다. 8월 3일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죠. 정부에서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시장에서는 대부분 세금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세금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28년도 이후에는 1주택자가 됐든 2주택자가 됐든 그리고 3주택자가 됐든 전체적으로 다 3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때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3주택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세금 규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법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세금 규제 속에서도 틈새 정책 그리고 틈새 시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틈새 정책이라든가 틈새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 개편안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내 자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7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미나 안내도 부탁드려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원래 여러분들이 재테크 전략을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리 강한 세금 규제라고 하더라도 틈새 정책 그리고 틈새 시장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법 개정안 속에서도 틈새 정책이라든가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재테크 전략을 알려드리고 또 그 재테크 전략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도 세 군데를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강화된 세금 규제 속에서도 내 집 마련 그리고 재테크 전략을 한번 새롭게 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라면 그 세금 규제의 벽도 잘 피해갈 수 있고 또 앞으로 내 자산도 더 불려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해결해 드려야겠죠.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V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1가구 2주택이라 가지고요. 네. 세금 관계도 너무 머리 아프네요, 요즘에. 그렇죠.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너무 네.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다주택이신 분들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텐데 자, 어떤 주택 2개 보유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기 마포구 네. 현속동이라는데 레미안 웰스트림을 네. 84제곱을 갖고 있고요. 네. 전 시가 전고점은 25억이 넘는 거래요, 그게. 네. 그걸 제를 놓고 네.
제가 갖고 있는 집은 또 살고 있는 집은 은평구 대조동에 네. 다가구 주택 음. 3층짜리인데 제가 꼭대기층에 거주하면서 네. 밑에 또 4가구, 5가구를 세를 주고 살아요. 네. 네, 좀 도움을 좀 주십시오. 네. 우리 그럼 시청자님 거주하고 계시는 이 대조동의 다가구 주택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그거는 거의 20년도 넘었지. 아, 싶어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거고. 네, 네. 그럼 레미안 웰스트림은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거는 제가 재개발되기 전에 네. 그걸 갖고 있어서 재개발을 진행시켜서 네. 입주를 해서 2년 살다가 음. 전세 놓고 아. 나와서 대주동으로 다시 들어가 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8년짜리로 아. 두 군데 다 내가지고 지금 7년째 임대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시고 맞습니다. 어쨌든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세금이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아버님 그 대조동 주소 한 번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알려드려야죠. 대조동 29-3호. 29-3번지요? 네네. 아, 여기 불광역 아래쪽이시네. 네, 준주거 지역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버님. 네, 우리 아버님 이거는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고 맞습니다. 거주하면서 밑에는 또 다가구니까 새를 놓고요. 임대사업자를 내셨다고 이것도 내셨다고 아, 네. 했나요? 다 냈습니다. 대조동은 거의 10여 년 전에 임대사업자 내고 네. 임대소득 신고하고 그다음에 저 레미안 아파트는 지금 7년째 임대사업자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살고 있다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마포 웰스트림도 가지고 계시는데 둘 다 임대사업자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인 거고 네, 맞습니다. 1년 반 살아 있습니다. 8년짜리.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 아버님이 고민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해요? 세금 때문에? 그 세금 때문에 그렇고 보유하면 보유 값어치가 시세 차익을 더 볼 수 있나 아니면 임대사업이 이제 끝나거든요. 1년 반 내년 5월이면 끝나서 네. 그때는 매매를 하는 게 어느 걸 먼저 매매하는 게 나을까? 그것까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아버님. 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둘 다 보유하세요, 일단은. 아, 네. 예, 둘 다 보유하시고 자, 지금 현재 둘 다 임대사업자를 내셨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둘 다 임대사업자를 냈고 애석하게도 이제 8월 3일 엊그저께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아,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저는 기존 임대사업자를 내 있기 때문에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법이 바뀌면서 바로 그게 어떤 일로 되나요? 아니요, 폐지가 됩니다. 아버님도 해당이 되셔요. 해지되는 걸로 그럼 임대사업자 낸 거가 무용지물이 됩니까? 무용지물까지는 아니고 유예기간은 있어요, 아버님. 아, 네. 예, 그 유예기간이 1년 또는 2년이에요. 이게 법이 좀 많이 세분화됐습니다. 아, 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님 웰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주택수에서 제외되잖아요. 왜요? 예, 아, 주택수에서 임대사업자니까 주택수에서 아. 제외되는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네, 그게 이제 공동명예로 부부 공동명예로 했는데 네, 제가 무식해가지고 2분의 1만 임대사업자 내고 와이프 목으로 2분의 1은 임대사업자가 안 돼 있어요 또. 아이고, 네, 그래서요. 아이고 그게 제가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좀 알아봐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제 단독 명의로 돼 있어요. 단독 명의로 돼 있고 네, 일단 어찌됐든 결론은 변하지는 않아요, 아버님. 네,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둘 다 보유하셔도 되고 네, 자, 보유하는 기간 자체는 계속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상관은 없는데 최대 이번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은 28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매도는 하셔야 돼요. 28년도요. 예, 여기 네네. 때 여기에 이제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혜택 자체가 없어진다고 아하. 보시면 돼요. 네, 그때까지는 그 혜택은
임대사업자 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28년까지는. 예. 그리고 네. 아버님 의무 사용 기간이 또 남아 있잖아요. 네네. 의무 사용 기간 끝나고 1년까지 또 혜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28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1년 반 남았다고 하면 아버님은 거의 한 29년도까지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아, 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둘 다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일단 중요한 건 아버님 이 다가구 주택도 임대사업자가 내 있잖아요. 네, 그건 10년 넘었습니다. 예. 이 다가구 주택은 폐지가 아니에요, 또. 네. 이 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또 폐지가 아니야. 어허, 많이 그래요?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네요. 예, 그거. 많이 아이고. 복잡합니다. 네. 자, 어차피 여기 대조동 다가구 주택은 그대로 혜택이 또 유지가 돼. 아, 네. 그러면은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잖아. 그렇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은 마포께 아버님께 혜택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네. 1가구 2주택인데 이게 주택수 제외돼, 대조동께. 아하. 네. 그러면은 현석동 거를 언제 팔아도 웰스트립을 언제 팔아도 그냥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혜택이 조금 많이 세분화돼서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대조동 것도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이후에 그 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폐지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파트 네. 부분만 폐지된다고 내용이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조동 거는 가져가셔도 되고 그리고 대조동께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에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라든가 형태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네, 준주거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도 자체가 준주거 지역이면은 용적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좋고 네, 형태도 맞아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굳이 매도하실 이유는 없어요. 아하, 네.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네. 마포 웰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는 종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28년도에 종료가 되는데 네. 대조동 다가구 주택이 임대사업자 혜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웰스팀도 가지고 가세요. 네. 예,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법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기존에 있던 법 자체를 임의적으로 다 폐지시켜 버렸잖아요. 혜택 자체를. 네, 네, 네.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뭐 또 다른 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아니면은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아유, 또 네네. 그때에 맞춰서 상담을 해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도움 많았고요. 네. 이걸 중개인들도 이 세법에 대해서 몰라요. 엄청 그런가요? 답답했습니다. 예, 예. 오늘 선생님 많은 도움 궁금하신 받았습니다. 점 있으면 또 고맙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세법 너무나도 어려운데 법이라는 게 사실 정말 일관적으로 꾸준히 유지가 돼야 시장에서도 뭔가 좀 신뢰를 쌓고 움직일 텐데 이렇게 너무나 자주 바뀌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그 해결하기 위해 저희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여러분 편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저는 음. 지금 망원 이동에요. 네. 그 빌라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갭투자로 네. 2억이 조금 안 되게 돈이 들어갔는데 음. 저기 2년 후에 아들이 결혼하면은 들어가서 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갭투자인데 네. 여기 저기 대표님들 나오셔서 막 얘기하는 거 저거 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그 옆에 상수동이나 대흥동 네. 그쪽으로 하라고 자꾸 막 그러시니까 망원 이동은 한 번도 말씀들을 안 하셔가지고 네.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그쪽으로 다시 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네 좀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니까 계약금은 걸어 놓으신 상황인 거죠? 네. 네, 아직 네. 잔금 치르기 전에. 네. 자, 망원 이동이 어딘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 마포구청역 근처에요. 네. 민간 도심 복합 개발을 한다고 동의선을 많이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433번지 일대예요. 네. 네, 그러고서는 언제 모아타운을 추진하다가 동의서를 걷다가 네. 57% 정도 받았는데 다시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로 다시 추진 시작한다고 중이고.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 좀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망원 이동의 433번지 2억의 갭 투자로 접근하셨다가 한 2년 정도 후에는 실거주를 할 생각이셨는데 많은 네. 전문가들이 이 주변에서는 또 다른 지역 대흥동이나 상수동 이야기를 하셔서 과연 내가 네. 잘한 투자인지 네. 계약금 걸기 전에 전화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네,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마포구 433번지 일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자, 지금 현재 민간 도심복합 개발로 진행되고 있고 네. 진행하고 있고 계약은 하신 상황인 거고 네. 지금 현재 이거를 매수하신 목적이 아까 아드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실거주도 할 겸 해서 투자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궁금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 민도복이라는 게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옆에 상수동이나 대흥동으로 바꿔야 되는지. 근데 계약금을 이거 지금 계약이 된 상황 아닌가요, 어머님? 계약만 했습니다. 아직 중도금도 안 들었어요. 계약금이 다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계약금이 얼마 들어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네, 6천이요. 6천만 원. 네. 자, 그러면은 계약금을 갈아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요, 다시 팔려고 하죠. 다시 팔고 네. 매도하고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생각하신다면은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드님이 여기 거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드님 직장이 여기 근처인가요? 아, 네, 가까워요. 가까워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살 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신축한 지가 5년 된 거고 들어가서 살만한 집으로 3룸으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거 뭐 상수동이나 대흥동 이런 데는 너무 비싸니까 2룸밖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돈으로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우리 어머님, 아드님 거주 플러스 투자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나눠 드릴게요. 네. 아드님이 나중에 여기 거주하시면서 네. 투자가 후순위가 될 거 아니에요. 거주가 우선일 거고. 네. 그러면은 그냥 보유하셔도 돼요. 음. 그런데 만약에 투자가 먼저 1순위가 될 거고 거주가 2순위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아, 네. 자, 볼게요. 네. 우리 어머님이 망원동 지역을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의 직장 때문에 우선 보시면서 재개발이 될 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약은 계속 유지하면서 보유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거주를 해야 되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망원동 전체를 한번 볼게요. 네.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들이 많이 있어요. 망원동에도. 네. 망원동을 봤을 때는 망원 1동이 있을 거고 망원 2동이 있습니다. 네. 망원 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정된 데도 있고 그리고 속도도 괜찮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망원 2동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이 빠르게 진행되는 구역이나 지정된 구역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잘 모르는데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재개발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느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과거에 뭐 한 4년 전, 5년 전, 6년 전에 여기 뭐 재개발한다, 모아타운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 6구역까지 나눠졌다, 다시 통합했다, 다시 3개로 나눠졌다, 통합했다, 이게 몇 번 있었죠. 네, 그랬대요. 이런 게 몇 번 있다 보니까 왜 그랬냐면은, 왜 그렇게 진행이 되냐면은 그만큼 조합원들, 주민들의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재개발이 그만큼 조합원들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은 재개발이 빨리 진행이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예,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망원동 마포구청역 주변에 신축 아파트는 없어요. 네.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준신축이나 구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역세권 지역의 아파트로 봤을 때 30평대 아파트 가격이 얼마 갈까요? 20억? 예, 한 20억에서 한 22억 이 정도 갑니다. 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보셨던 뭐 예를 들면 대흥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공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현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한번 볼게요. 30평대 아파트 얼마 가요? 30억. 예. 30억을 그러니까. 갑니다. 그러면은 어머님 입장에서 같은 금액을 투자로 해요. 투자로 그냥 네. 20억짜리 아파트가 될 걸 가실 거예요. 30억짜리 아파트가 가는 걸 가실 거예요. 30억이요. 30억짜리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투자가 원조고 거주가 2순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갈아타는 게 맞아요. 근데 네. 거주를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은 보유하시는 게 맞고. 네. 예, 무슨 근데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근데 예. 투자를 한다고 만약에 해도 저쪽 대흥동이나 저쪽은 지금 현재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투자 금액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비교해드리면 여기는 지금 3룸이지 않습니까? 네. 예, 만약에 대흥동, 공덕동 뭐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거기는 투룸으로 가야 될 거예요. 네. 투자 금액은 비슷합니다. 아, 예, 그런데 어머님이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거주가 있기 때문에 이 3룸 내가 살만한 지역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3룸을 보면 당연히 저기가 비싸죠. 아파트 네. 가격도 비싼데 당연히 가격 차이는 날 수밖에 아. 없어요. 네네. 그런데 투자의 개념은 내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여기에 사업성이 얼마나 좋고 투자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 부분만 생각하셔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거주를 대입을 해. 네. 그러면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네. 거주와 투자는 분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망원 이동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게 좀 가능성이 보일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 민간도심복합개발은 네. 아직 민간도심복합개발법이라든가 시행령은 나왔는데 시행규칙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 네. 시행규칙이 나와야지 여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되는 아웃라인, 그 정비사업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네. 이 시행규칙이 안 나온 상황에서 여기 사업이 잘 됩니다, 못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말이겠죠? 네. 예, 그럼 시행 거기가 규칙- 나중에 개발이 됐다고 쳤을 때 혹시 한강뷰라고 볼 수가 있나요? 한강뷰까지 나오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한강뷰까지 나오려면은 꽤 거리가 멉니다, 어머니.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한강뷰까지는 좀 쉬워 보이. 여기 같은 금액으로 한강뷰를 볼 것 같으면은 네. 자, 여기 멀리서 볼 것도 없이 대흥동만 가도 되고 조금만 더 가면 용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된다. 비슷한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은 광진구나 이런 데 가셔도 한강뷰 나오는데 같은 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자꾸 거주의 개념을 대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눈이 가시는 거예요. 네. 시야를 넓게 보실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거주도 해야겠는데 그래도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가격이 많이 오르면 좋겠으니까 계속 고민을 하셨겠지만 또 아드님의 거주까지 생각하신다니까 그럴 경우는 보유해도 좋다 조언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빠르게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제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46-64 투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모아타운 추진한다고 말도 나오긴 하는데 네. 매도랑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 46-64번지 말씀 주셨고 여기 지금 거주는 네. 안 하고 계세요? 네. 살지는 않고 임대 주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투자 네. 가치 면에서 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미 보유는 하고 계신 거고, 네. 예, 보유는 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전망이나 아니면은 뭐 재개발에 대한 이런 게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화곡동 주변에 보면은 재개발로 진행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곡동 어떻게 보면은 여기 화곡역 주변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개발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지정이 됐던 구역도 있고
지정이 됐다 해지된 구역들도 꽤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화곡동 여기 주변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들은 있어도 지정된 구역들은 없어요. 그리고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여기 화곡동 46-64번지라고 하셨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뭐 재개발을 하네, 모아타운을 하네 말이 정말 많았던 구역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들의 동의가 그렇게 수월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사업성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임대 주고 있는 거 보면은. 네. 그러면은 투자 목적으로 이거를 사셨는데 투자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아파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화곡동 일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가요? 여기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 주변으로 본다면은 역세권 주변에도 신축 아파트가 없어요. 그나마 조금 준신축이나 오래된 이런 대단지 아파트들 기준으로 봤을 때 30평대 아파트가 얼마 가냐면은 한 15억 정도밖에 안 가요. 그러면은 내가 추가 분담금이 요즘은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은 최소 7억에서 한 10억은 보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재개발을 본다고 한들 내가 30평대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지하철 역세권의 아파트도 15억 선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먼 여기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아요. 높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냥 매도하시고 좀 사업성이 좋고 지하철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 매도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하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은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세요. 대표님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 방문하신다면 아마 이런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역도 함께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자세히 도움 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참여하셔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향성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는 요즘이지만 그 정보들이 믿을 만한 정보인지 신뢰가 가는 정보인지 판별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도움 드릴 거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이번 주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안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세미나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 투자 관심은 있지만 이제 세금이란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재개발도 어떤 지역을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재개발의 사업성뿐만 아니라 세금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재개발에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되는, 알아야 되는 포인트만 집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2억대로 서울 재개발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또 핵심 입지라고 하면 더더욱 좋은 입지겠죠. 이런 지역을 한 3군데 정도 집어서 이렇게 설명드릴 거니까요. 그 지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변화와 재개발의 사업성까지, 그리고 절세의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요즘은 그 세금이라는 단어가 민감하게 와닿는 시기이죠. 그러다 보니 이 절세, 세테크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되실 텐데 그와 관련된 재개발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답심리에 네. 성서 5성은 32평 거주 목적으로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요. 네. 후에 그 전망이 어느 정도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얼마 전에 매수는 하셨고 이미. 네네, 작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아직 입주는 안 하신 상황인 거예요? 아니요, 이제 살고는 있는데, 네. 그 어느 정도 이제 또 그 후에 이제 얼마나 오를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작년에 답심리 청솔 우성 아파트 32평형을 이제 매수하셔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사는 집이어도 그래도 가격이 오르면 좋으니까 네네. 얼마나 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거주 목적으로 작년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셨는데 작년이면 30평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가격이 지금 한 12억 정도 된다고 12억 정도. 것 같은데. 네. 아마 작년에 매수하셨으면 한 8, 9억 정도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전화 연결이 갑자기 안 되시는데 아마 작년에 매수하셨으면 8, 9억 정도 아마 매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격 상승을 많이 했는데 1년 동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 전망 그리고 언제 파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 말씀드리면 답심리 청솔 우성 아파트 이건 보유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고 아마 거주 1년 정도 하셨지만 거주하다 보면 엄청 편리성이 좋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 지하철역 그러니까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먼 것 빼고는 아마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대단지다 보니까 편의성이라든지 또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SK라든지 미드카운트라든지 레미안 이브라든지 주변에 아파트까지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편리성이나 이런 거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거주하기 너무 좋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한 12억대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요. 그 오르는 이유가 이 중위 가격대에 있는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죠. 그리고 이제는 세금 규제까지 나죠. 세금 규제까지 나왔어요. 이 규제들에 피해갈 수 있는 범위의 아파트 가격대가 우리 아파트 요 정도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한 12억에서 20억 언저리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또 15억까지는 대출 규제도 또 풀려 있으니까 요런 부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아마 이런 규제에서 또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규제 때도 적용 안 받는 이런 아파트다 보니까 아마 실거주 수요나 투자 수요들 많이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고 좀 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또 청량리도 가깝잖아요. 여기 청량리 역세권의 개발과 더불어서 우리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냥 거주하시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전화가 살짝 끊기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주셨거든요. 아마 이미 금액이 많이 올라서 한 번쯤 갈아타기를 고민하거나 매도를 고민하셨을 텐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 있다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원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저희 아들이 결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예, 전세로 가는 게 맞는지 요즘 말하는 재개발 사야 하는지 결정을 못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이죠. 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마련해 주느냐 아니면 재개발 투자를 하느냐. 재개발 투자를 하신다면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좀 거주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아들네가 뭐 4억 정도 돈을 마련해놨다고 하긴 하는데, 네. 예, 4억의 여유 자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이제 아드님과 결혼하실 분의 직장 위치 같은 걸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직장이 저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다 강남 쪽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강남에 직장을 둔 신혼부부가 4억의 여유 자금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네. 자녀분이 결혼한다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뭐 신혼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여유 자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은 사야 될지 그리고 계속해서 네. 이렇게 집을 못 사고 이렇게 버텨야 되는지 이게 가장 고민일까요? 여유가 많으면 당연히 집을 사는 게 맞는데 여유가 네.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우리 이 조기 교육, 국영수 우리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어릴 때. 근데 네. 이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공부도 어릴 때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일찍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 세미나 이런 데도 보면 자녀분들 모시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한번 이런 데도 꼭 참여해 보시면 아마 좋은 또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억 정도 있으신 거고 네.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느냐 4억이면 아파트를 매수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렇죠. 아니면 재개발을 하느냐 이건데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젊은 층들도 아파트를 사기 힘드니까 내 여유 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라 같은 경우 들어가서 네. 홈테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젊은 층들도. 그래서 최근에 빌라, 재개발의 빌라에 실거주 수요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전에는 재개발 빌라 하면 우리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재개발 빌라에도 실거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4억 가지고 대출 플러스 대출 조금 활용, 한 1, 2억 정도 활용하셔서 한 5억대 정도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재개발 빌라들 깨끗한 집들 이런 데 실거주하면서 신혼집 이쁘게 꾸며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번에 이 세금에 대한 이 내용들이 어제 발표가 됐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네네. 세금의 내용이 나왔는데 그 세금 내용을 저는 보고 느낀 게 뭐냐면 무주택자들만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 다주택자들 세금을 규제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 낸다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에 기본적으로 거주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집이 없는 사람이 더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근데 여기 전세 주고 내가 인천에 월세를 살아요. 아니면 전세를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고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은 인천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를 살다 보면 이런 불편한 점들이 생기고 또 문제점이 생기고 계속해서 내 집 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로 가니까 꼭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어디를 사야 되느냐잖아요. 네네네. 5억 정도면 저는 강남 접근성이면 요 바로 제가 방송 중이니까 막 정확하게 찝어서는 못 드리고 지역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바로 네. 강남권에서 바로 다리 건너면 우리 최근에 막 관심 많은 광진구 있죠? 네. 광진구에 자양동 지역은 가격대가 엄청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구이동 있죠. 구이역 네. 있는데 2호선이에요. 바로 강남 출퇴근도 가능하고 이런 지역에 투룸 같은 경우 투룸 그러니까 신혼집을 꾸밀 수 있는 구조 투룸 정도가 한 5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있으면 한 1억 정도 대출이면 충분하죠. 뭐 네. 1억 정도면 이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0만 원 정도니까 아마 부담 좀 덜 할 거니까 요 정도 선에서 좀 움직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구의역 주변 지역에 한번 돌아보시고 아드님하고 네. 한번 같이 돌아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돌아보시면서 좀 고민이 된다 싶으면 다시 한번 네. 전화 주시거나 우리 토요일 날 열리는 세미나에 한번 오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좀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무주택 포지션은 조금 더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선 자녀분들께 잘 전달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 자녀분들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서울의 금호 파크힐스 33평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지금 거주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이 많다고 들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세금 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금호동에 위치한 금호 파크힐스 33평형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 상황인데 앞으로 세금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 네. 들어가서 거주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제 직장 문제로 세종에 있어가지고 지방에 당장은 거주하고 들어갈 수 계셔서 없는 이럴 때 들어갈 수 좀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같은 분이 가장 많이 고민될 거예요. 아마 이번 세금 이 개편안이 나왔을 때, 세제 개편안이 나왔을 때 비거주 1주택자인데 내가 지방에서 직장 문제나 다른 문제 때문에 있는 사람들, 서울에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장 고민일 것 같아요.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거주 1주택, 그러니까 세금적인 문제를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비거주 1주택자는 어떤 게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보유세를 낼 때 기본 공제를 받잖아요. 기본 공제가 지금 12억이에요. 이 12억이란 기준점에서 거주를 한 사람들은 14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주를 하면 공제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세금이 좀 줄어들겠죠. 근데 비거주는 12억에서 9억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가 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가 아니라 거주로 바뀌면서 내가 양도세에서 할인받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양도세는 팔 때 내는 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금호파크에서 아까 30평대라고 하셨죠. 지금 30평대 정도면 대충 보면 요 정도 30평대 가격대면 보유세 금액이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늘어나요. 1년에.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10년으로 계산해 보면 한 2, 3천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호파크힐스가 10년 동안 2, 3천 이상 안 오를까요? 그렇죠. 근데 세금을 한 20년 차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한 뭐 7년 차 정도 되니까 20년 차 되더라도 서울에 공급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우리 아파트가 역세권 바로 역 앞이잖아요. 그 앞에 그렇죠. 이런 아파트의 가치가 지금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상으로 보더라도 내가 내는 세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건데 굳이 내가 이걸 매도를 하고 그럼 결국 직장 때문에 세종시에 집을 사야 된다는 뜻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맞는 얘기냐? 는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을 걱정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아파트에 대한 미래 가치를 평가하면서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서울보다는 세종보다는 서울이 더 많이 오르는 그렇죠.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지금 우리가 모든 규제를 하는 거 보면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서울이 가격대가 집중되고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지금 할인까지 해주는 판이에요. 세제 혜택에 할인 혜택이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 뭐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정도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그러니까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보다는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수도권에 있는 집을 내가 당장의 세금 때문에 고민된다 하더라도 저는 보유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먼저 계산해 볼게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가. 를 계산해 보고 그 세금을 내가 10년 정도 아니면 짧게라도 5년 정도를 보고 5년 정도를 보면 우리 아파트 5년 동안 이 정도 금액 충분히 저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고 우리 아파트를 평가하면 성동구, 금호동, 옥수동, 바로 건너면 압구정동 그리고 좌측으로는 한남뉴타운 바로 한남뉴타운이잖아요. 한남뉴타운 재개발 그리고 옆쪽에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우리 주변 내가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으로는요. 압구정동 재건축, 한남뉴타운 재개발, 성수전략정부 재개발 이게 탁탁 붙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완성된다고 보면 우리 아파트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 높은 아파트 잘 보유하시고 계시니까 뭐 세금에 대한 걱정을 당장 하실 필요 없어요. 좀 더 내가 세금이 정확하게 얼마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걸 5년 단위로 끊어서 미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보면 그냥 보유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드실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 머릿속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5년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네요. 내 아파트가 1,000만 원 이상 오를까 안 오를까 그거를 상상해 보시면 계속해서 보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228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역삼동 아이파크 10평을 현재 전세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아마 임대 주고 계셔서 고민하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역삼동 아이파크 우리 10평, 그러니까 미니 아파트죠. 당연히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강남권의 자산가들은 이런 소형 아파트를 일부러 찾아서 보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공실률이 제로에 가깝고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합니다. 단적으로 보면 이 우리 아파트, 아이파크 아파트에 30평대, 그러니까 큰 평수와 미니 아파트 10평대 가격 상승 폭을 보면, 그러니까 상승률을 보면 이 미니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대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을 보면 비싼 가격에서 더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수요층들이 탄탄하다. 그 이유는 이 강남권의 미니 아파트가 공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포함해서 몇천 가구 안 돼요. 그리고 잠실까지 번져가더라도 뭐 리센치라든지 이런 지역에 몇 가구들이 있지만 그걸 합해도 강남권에서는 이런 미니 아파트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미니 아파트를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커뮤니티와 모든 걸 누리는 이런 작은 미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분, 전세에 대한 수요층도 탄탄하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희소성과 수요 이야기 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리고 다음 문자 하나 더 빠르게 볼게요. 뒷번호 9830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양주 덕계 푸르지오 아파트 33평형에 거주하고 있는데 매도를 해야 하는지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주셨어요. 살고 계신 집인데 고민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유자금, 그러니까 갈아타기 하는 여유자금이 좀 있으시면 매도하시고 갈아타는 게 좋다. 하지만 여유자금, 그러니까 양주에 사시는 분들 여유자금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주환경, 덕계역 주변 지역에 이게 여건도 좋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셔도 거주 만족도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유자금이 좀 많다. 내가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지만 아니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 하지만 가격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결정이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고요. 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서 한 1, 2억밖에 없다, 2, 3억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런 세제 개편안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소형주택, 내 거주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소형주택을 샀을 때 세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과연 난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 세금을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오시면 아마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아마 이런 세금 때문에 재개발을 재개발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꼭 아마 오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에 투자를 꼭 하면서도 세제 혜택까지, 절세 혜택까지 보면서 핵심 지역의 재개발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풀어가는 방법들 꼭 설명드릴 거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주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금과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세금 이야기 더 깊이 있게 또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하면 이 세금 세테크를 가져갈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더운 오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